정혜림의 발칙한 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뭐가 1년이 지났냐고요? 천안함 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참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나 싶으시죠? 천안함 1년을 맞이해서 여러 언론들에서 각기 천안함 1주년 나름 특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집 기사들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는데요. 상당히 그 방향이 가지각색입니다. 특히 조중동의 경우에는 한층 더 과거에 그 인간어뢰를 썼던 그 기사 못지않은 왜곡과 과장으로 점철된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또 다른 천안함에 대한 의혹들도 새롭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칙한 뉴스에서 이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신청곡 있으신 분 올려주시고 첫 곡 임정희의 시간을 되돌린다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참 좋겠죠. 네, 신청곡 있으신 분 주세요. 시간을 되돌린다면 들으시죠. 오늘 이야기 넘어가 볼게요. 일단 제가 오프닝에서 한 이야기 들으신 분들 계시죠? 많이들 계시죠? 들으셨죠? 천안함 1주기가 이제 되면서 발음이 안 좋네요. 천안함 1주기가 이제 되면서 각종 언론들에서 그동안 묻혀져 왔던 천안함에 관한 각종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 매체들에서는 이때 동안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들, 좀 밝혀지지 못했던 의혹들을 조금 더 캐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보수 언론들, 조선일보를 비롯한 자칭 보수 언론들, 네. 자칭 보수 언론들은 천안함이 완전히 그냥 북한 소행이고,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죠. 합조단이 나왔던 이야기 그대로. 근데 북한 소행인 것뿐만이 아니고, 이걸 북한 소행이라고 내놓은 합조단의 결과를 비판했던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마치 국가의 원수인 것처럼 몰아붙이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에서 특히 이런 일에 일종의 마녀사냥이죠. 마녀사냥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저는 이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서 예전에 그 촛불 특집 했던 거 기억나시죠? 조선일보에서 촛불 1주년인가? 촛불 2주년인가? 네. 그 특집 기사들을 쭉 연재했던 적이 있어요. 그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했을 때 얼마나 황당했던 그 보도들이 많았는지 아실 겁니다. 당시에 나왔던 보도들이 촛불 그때 나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나 싶어요. 내가 미쳤지. 왜 그랬을까요? 그때 나 했던 거 너무 후회돼요. 이런 인터뷰들이 가득 실렸었거든요. 그랬는데 정작 그 인터뷰에 실렸던 당사자들은 난 이런 말 한 적 없다. 어떻게 내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냐? 라고 엄청난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선일보 역시 그 실력 못 버려요. 이 왜 요만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만큼 부풀려서 소설 쓰는 그 스타일이잖아요. 보도 스타일. 예, 이번 천안함 특집 보도에서도 이게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번 그 3월 21일자 조선의 그 천안함 관련 기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 그 기사에서는요, 천안함 사고 나고 이후에 대표적으로 이 천안함의 어뢰 폭격설을 비판했던 인물 중에 해난 전문가인 이종인 알파 잠수기술공사 대표를 인터뷰해서 전면에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요, 이분이 이제 그 각종 뭐 난파된 배나 뭐 이런 배들을 구조하는 이런 일을 직접 하시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 천안함 관련해서 보도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민중예술이하고도 이분이 이 천안함 관련해서 각종 실험들, 1번 글씨 지워지고 뭐 한 여러 가지 실험들을 민중예술이와 함께 했던 분이시죠. 근데 이 이종인 알파 잠수 기술공사 대표를 인터뷰를 한 기사를 실었는데, 이 기사 제목이 그래요. 좌초설 제기자, 이게 이제 이종인 대표를 얘기하는 거죠. 좌초설 제기자, TV로 천안함 봐놓고 딱 보니 좌초,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종인 대표가 실제로 보지도 않아 놓고 TV로만 보고 딱 보니 좌초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제목을 뽑은 겁니다. 이것만 보면 정말 거의 이 제목만 보면 마치 이 이종인 대표가 정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뭣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TV로 본 잠깐 나온 그 장면만 보고 저거 자초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 정도면 사람은 거의 뭐 미친놈 취급하는 수준입니다. 아니 그게 말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이 대표가 전혀 이런 뭐 근거 없이 그냥 모양만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니고, 이분이 그 해난 전문가로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좌초된 배, 뭐 충돌한 배, 폭발한 배 이런 것 등등을 모두 이미 경험해 봤던 분이기 때문에 다 이제 직접 보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니까 보면 일단 알기도 알겠죠. 네.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분 주장에 따르면 만약에 폭발이 정말 됐다면 순간적인 기체 팽창으로 엄청난 압력과 폭음이 발생해서 승조원들의 귀, 뭐 코 속 모세혈관이 가장 먼저 터진다. 하지만 아무도 그렇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근거까지 나름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마치 뭐 별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냥 TV 보고 저거 자초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처럼, 한마디로 왜곡, 곡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 같은 날 실린 조선일보 기사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기자협회 등 3개 언론단체 합조단 발표 부정하는 보고서 내놓고 어려운 분야라 우리가 과학적으로 많이 알겠나,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이 말인즉슨 기자협회 등 3개 언론단체들이 합조단 발표를 비판하는 그 보도를 내면서, 보고서를 내면서 정작 자기들은 잘 모른다, 뭐 과학적인 거라 뭐 우리가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학적인 거 니들 뭣도 모르는 게 어디 보고서 내고 있어? 라는 이 내용의 기사를 쓴 겁니다. 진짜 완전 황당하죠? 이게 대체 뭐 네, 이에 대해서 이 한국기자협회 우장균 회장 인터뷰도 함께 실려 있는데, 당사자인 우장균 회장이 이건 진짜 왜곡이다 라고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 우 회장은 한국기자협회 회장이 과학자가 아니라서 과학적으로 많이 알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약간 겸양의 발언, 내가 그렇게 뭐 많이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라고 겸손한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걸 그것만 딱 꼬집어서 내가 과학적으로 뭐 잘 알겠냐, 근데 보고서를 내,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몰고 갔다는 거죠. 진짜 어쩜 이렇게, 네, 이게 참 조선일보 스타일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보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뭐 조선일보가 또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검증이 이 실무 책임자인 노종면 그 YTN 예전에 그 위원장이셨죠. 노종면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이
전화 연결을 그러니까 뭐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갔단 모양이에요. 이것만 들으면 마치 노정면 위원장이 뭔가 꿀리는 게 있어서 도망가고 뭔가 피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아니 자기가 연락이 일부러 피한 것도 아니고 연락이 안 돼가지고 안 됐으면 그냥 안 됐나 보다 못했나 보다 하면 자기 잘못인 거잖아요. 아니 기자들이 그렇게 근성이 없나요? 그쵸? 네. 그랬는데 마치 노정면 위원장이 뭔가 꿀리는 게 있어서 연락을 피했다는 것처럼 느껴질 법한 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라는 기사를 쓰는 건 대체 뭔 의도랍니까? 그죠? 네. 그러게요. 체계바라님 정말 적절한 표현이네요. PD 수첩도 과학자가 아니라서 황우석 그 사기를 밝혀냈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뭐 사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언론들이 지적하는 문제들은 뭐 그거에 관해서 정말 과학적으로 기자들이 다 알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적절한 증거를 대기 위해서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죠. 이 지금 언론단체들도요. 언론들 자기 기자들끼리 모여서 이런 거 그냥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이거 뭐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충분히 과학적 근거를 대기 위해서 뭐 유명한 뭐 교수들 이런 분들, 네 과학자들 다 의견을 묻고 뭐 과학적인 실험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보고서까지 제출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싹 그냥 무시하고 과학적으로 난 잘 모르는데 뭐 그래도 보고서를 냈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참 자기 주장을 완벽하게 세뇌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증거들 중에 그것도 증거라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수많은 발언들 중에 정말 요만큼 일부분 그것도 그냥 이렇게 겸손한 표현으로 말한 이런 부분을 대문짝만하게 뽑는 거. 이건 진짜 스스로가 찌라시라고 이제 자인하는 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조선일보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조선일보가 왜곡된 보도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어쨌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가 큰 그것도 역사적으로 오래된 그만큼 프로페셔널한 뭐 보도예요. 언론이라고 생각은 해요. 뭐 그 성향 자체가 참 간혹 너무 왜곡적인 보도를 자주 하긴 하지만 간혹이 아니군요. 자주 하긴 하지만 어쨌건 그 영향력만큼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의 영향력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그 시청자가 아니고 뭡니까? 독자들을 가지고 있는 언론 매체면 그 정도의 이 책임감 정도는 있어야죠. 자기 기사를 내는 거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대놓고 왜곡을 하고 네 사람을 이렇게 한 방에 훅 보내는 그때 촛불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 뭐 이 알파 그 이종인 대표나 뭐 이 우장균 회장 이런 분들처럼 이분들이 했던 발언들 중에서 정말 극히 일부분만 딱 뽑아내서 이 사람의 전체를 왜곡해버리는 이런 기사를 쓸 수 있는 건지 참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런 기사를 썼다는 것 자체가 이때까지 조선일보가 물론 좋은 보도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까지 다 무마시켜버리는 다 말짱 도루묵으로 만들어버리는 조선일보가 찌라시화 되는 스스로가 찌라시로 만드는 그런 보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